소금에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 맛을 딱 보고도 아, 이 소금은 잘 만들었구나 이게 느낌을 알 수 있고, 평상시에도 염분을 맞춰야 되잖아요. 염도를, 소변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꾸준히 좋은 물을 먹고 좋은 소금을 먹는데, 이 염도를 이렇게 재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이 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선생님?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상시에 늘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람수가, 평균 그람수가 어느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 원래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소금을 별도로 일부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모든 채소에, 과일에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요즘의 채소나 음식이나 이런 곡식에는 염분이 없습니다. 땅이 전부 토박해져 가지고 그동안에 식물이 다 빨아먹어서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특별한 그 농법을 하신 분들은 바다 물을 한 1000m, 1500m의 그 심층수를 뽑아다가 밭에다 뿌려가지고 식물들이 염분을 빨아먹게,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 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곡식이 굉장히 잘 자라고 또 맛있고 병충해가 없습니다. 요즘에 병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추고 사과고 복숭아고 농약을 안 뿌리면 농사를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연적으로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소금이 그동안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소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병충해가 맘 놓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어렸을 적에는 농사질 적에 밭에다가 이제 인분을 다 갖다 뿌렸습니다. 수세식 시설이 없으니까. 밭에다 뿌렸는데, 밭에다 뿌리면은 이 좋은 점이 있어요. 우선 짐승이 안 들어갑니다. 그 냄새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나 이런 불린내 때문에 짐승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벌레가 안 생겨요. 물론 이제 파리나 이런 건 생기긴 하는데 이 식물을 갉아먹는 그런 것이 생기진 않습니다. 단점은 사람 몸속에 있는 회충이 밭에 뿌려져 가지고 그거를 빨아먹어서 식물에도 뭐 그런 충벌레가 있고, 배추니 무니 이런 데도 이제 그걸 뿌리면은 배추 이파리에 달라붙어 가지고 살아있다, 이제 이런 이론 때문에 이제 못 뿌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냄새나 공해 때문에 이제 그걸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금을 인위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바다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는 말로만 오염이 됐다 했지, 실질적으로 바다에 가서 직접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는 우리가 과학자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 더러워져 있습니다. 육지에서 뿌리는 그 농약, 그 제초제 이런 거 전부 빗물에 흘려서 다 바다로 가죠. 플라스틱 다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소금에서 분해돼가지고 바다에도 이렇게 분포돼 있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만드는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이제 못 먹게 했던 것이고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소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열 고온에서 이거를,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많이 먹을수록 유익한 그런 소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적당한 적정량보다는 맛있게 내가 먹어서 기분 좋고 상쾌할 정도, 좀 짭짤하다는 느낌으로 수시로 물을 좀 많이 먹어줘야겠네요, 선생님. 그 정도로. 예. 그래서 그람수로 보면은 한 뭐 60g 정도 될까요? 60g은 이제 먹으면 좋은데 60g 먹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보통 여러 사람들 소금을 섭취해 보면은 뭐 한 20g에서 30g, 저는 이제 30g을 권합니다. 권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건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개 한 20g 정도에서 25g 정도를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30g 정도. 네. 일일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30g 정도인데, 이렇게 의학계나 이런 보면 뭐 국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다. 김치, 우리 한국 김치는 워낙 짜다. 이런 거 다 합치면 30g도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거기에 30g을 먹게 되면 무리가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닐까요? 예. 소금에는 조금 이게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어떤 바다에 따라서 소금 맛이 달라집니다. 봄에 틀리고 여름에 틀리고 가을에 틀리고 소금 맛이 달라지는데 어떤 소금은 달고 어떤 소금은 짜기만 하고 어떤 소금은 쓴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소금이 왜 쓰냐면은 원래 천일염에는 나트륨이 40%, 염소가 60%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붙어 있는 게 소금인데 요것이 균형이 이제 중국 소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30%, 염소가 70%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65%, 35% 이렇게 균형이 이제 염소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소금이 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고열해서 용융을 해가지고 잘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뜸을 들이듯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소금은 나트륨이 50%, 염소가 50%, 나트륨이 55%, 염소가 45% 이렇게 염소가 낮아지고 나트륨 함량이 올라가는 그런 균형으로 벌어지면 소금에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 맛을 딱 보고도 이 소금은 오랫동안 좋은 온도에서 잘 만들었구나 이게 느낌을 알 수 있고 일단 먹었는데 소금이 쓰면은 그는 제대로 어떤 기술이 접목되지 못했다고 봐야 되고 충분하게 열 처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소금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일본 때문에 일본이 오염된 어떤 것들이 이제 한국까지 오기 때문에 한국에 이 염전을 아예 그냥 사서 한꺼번에 소금을 재워놓고 몇십 년 재워놓고 살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소금 때문에 엄청난 전쟁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소금을 먹을 수 없는 시기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은 상당히 적은데 문제는 모든 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계속 소금을 먹지 마라 저염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들이 이런 오염된 바닷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하고 또 이렇게 정제해서 좋은 소금을 만들기에는 굉장한 시설과 그 다음에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는 1년에 먹는 소금이 110만 톤에서 한 120만 톤 그 사이에 됩니다. 130만 톤까지도 이제 먹었던 예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 소금 적기 먹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 천일염이 34만 톤, 33만 톤 뭐 이 수준으로 내려와서 점점점 천일염 생산량도 줄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식품 공장이나 이런 데 쓰고 있는 소금들이 전부 4분의 3이 정제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제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재 소금의 수준으로 그냥 그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맑은 공기를 산에 가서 마셔야 되고 계곡에서 가서 마셔야 되듯이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다 노력을 하듯이 정말 깨끗한 소금을 먹기 위한 노력을 물이나 공기보다도 더 중요시해야 돼요. 그것이 소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제염을 먹으면 악상성이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이렇게 악성으로 변하는 나의 몸의 체질을 또 좋은 소금으로 먹게 되면 또 정상으로 이렇게 알칼리화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나의 몸의 체질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체질 개선 한번 노력해 보세요.